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9월 29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팟캐스트에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시는 한국타거스의 이혁준 대표님 모셨거든요. 엄청 바쁘게 지나셨다면서요. 얼굴이 반쪽이 되셨어요. 네, 살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예. 네, 저희가 지금 9월 이제 연 마감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새롭게 이제 신제품 준비도 하면서 이래저래 바쁘게 지내고 있네요. 아하. 혹시 일본을 자주 가셔서 네. 그 방사능에 노출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게 살이 많이 빠지네요. 아, 그렇군요. 아니,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 전에 멋진 아이돌과 사진을 찍으셨잖아요. 네.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일부러 살을 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모델 중에 한 명이 이제 아이돌 그룹 친구인데 얼굴이 굉장히 작더라고요. 예. 그래서 같이 찍으면 너무 이제 크게 보일까봐. 예. 아니, 근데 사진이 네. 너무 잘 나왔어요. 네, 그래서 머리까지 짧게 자르고 사진 찍었죠. 네, 최대한 머리를 작게 보이려고요. 예. 아니, 나이 차이가 네. 실제로는 20살이잖아요. 사진상으로는 10살도 안 돼 보이는데요? 뭐 삼촌뻘이라고들 하시더라고요. 네, 다행히. 네. 예. 아니, 근데 네. 그 사진을 찍은 이유를 좀 네.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 경쟁사들, 백팩 만드는 회사들은 대부분 이제 연예인들을 많이 쓰죠. 그렇죠. 네, 근데 저희는 좀 더 발상의 전환을 해서 좀 활동성 있고 그 다음에 좀 젊은 층을 다가가기 위해서 이제 아이돌 그룹 멤버를 이제 저희 광고 모델로 선택을 했죠. 아, 그 아이돌이 어딘지를 공개하실 수 있나요? 그건 이제 아마 다음번 방송 때쯤엔 제가 미리는 모르겠고, 네. 대신 이제 젊은 아이돌 그룹이에요. 하나는 남자 그룹, 하나는 여자 그룹. 아하. 아직 도장을 안 찍으신 건가요? 네, 그쵸. 도장은 아. 찍기 직전인, 물론 이제 거의 확정됐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서. 네, 아하. 그래서 했습니다. 네. 아니, 도장 찍기 전에 사진부터 찍고 그다음에 영상도 찍고 그런 건가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예. 이제 다들 의욕이 넘치다 보니, 네, 아하. 그렇게 하다 됐네요. 예. 아니, 그러면 그 멋진 사진과 영상은 언제쯤 볼 수가 있나요? 아마 추석 지난 다음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나올 것 같고요. 예. 본격적으로 아마 11월. 11월요? 네, 그때부터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 아이돌이 들고 있는 그 백팩은 그 전에 얘기하셨던 네. 한국 타거스에서 네. 미국 본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네. 전략적으로 만든 그 모델인가요? 예, 그 무기죠. 예, 제 아하. 무기인데. 네. 그럼 판매는 광고보다는 좀 빨리 이루어지지 않나요? 아마 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제품을 디자인 예전보다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시간이 더 걸려서 예, 최대한 당겨서 파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네. 살짝 그 사진을 봤잖아요. 네. 상당히 이게 기존 백팩이랑은 좀 많이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긍정적인 부분으로 맞습니다. 네. 네. 더 모던해졌죠, 디자인. 네. 아니, 저희 파티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니까 코스코에 네. 그 타거스에 소개해 주신 그 백팩을 사기 위해서 갔는데 네. 그분이 갔던 그 매장에는 네. 가방이 매진이었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야만 했던 죄송합니다. 예, 네. 그런 또 사연을 올려주신 분이 계신데 네. 정말 잘 팔리나 봐요. 네, 그래서 실은 저희가 지금 또 바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추석 전에 이제 물건을 다시 채워 넣기 위해서 이제 아하. 비행기로 또 공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런 가방을 비행기로 공수하는 게 가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니죠? 아니, 가격 갔죠, 다. 네, 예. 가격 갔고요. 대신 이제 저희가 수익이 없어진다는. 예. 한국 지사에서 까인다는 거죠. 예. 네. 그렇지만 뭐 기쁜 마음으로. 네. 예. 아니, 한국에서 기획한 모델로 그거 반가이 하시면 되잖아요. 물론이죠. 네. 예. 소비자들 이렇게 좋아하셔야 된다면야 뭐 언제든지. 예. 할 수 있습니다. 듣자 하니 그 태양광 방송하시는 심정현 대표님도 사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주변 분들 많이 사신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아니, 저희 주변에도 네. 많은 분들이 그거 사셨다고 네.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역시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의 위력이 느껴지시죠? 그러게 말입니다. 네. 더 기대가 됩니다. 예. 그래서 조만간 타거스도 광고를 하겠다는. 물론이죠. 네. 아니, 저희가 막 이렇게 막 얽혀놓고 막 있어요. 예, 강매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농담이고요.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지난번 시간에 예고를 해주셨는데요. 허리케인이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해외 팟캐스터에서도 많은 분석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일단 미국은 매년 이제 6월부터 11월 사이에 꼭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허리케인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인명 피해도 주고 특히 이제 뭐 강한 폭풍 바람, 뭐 파도, 폭우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이재민도 많이 발생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재산도 많이 손실되기 때문에 예. 어쨌든 지난 100년 역사를 봤을 때 이제 미국은 이 허리케인은 그동안 언제든지 이 피해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런 자연재해 중에 하나죠. 그렇죠. 아니 그런데 예전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더니만 미국인들 중에서는요, 이 허리케인이 올라오는 길목에 있는 호텔을 잡아놓고 허리케인을 맞이하는 행사를 한다, 파티를 한다, 뭐 이런 것도 있었더라고요. 굉장히 용감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요.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허리케인의 위력이 세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때 정보가 많이 유통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아마 정말 용감하셨던 분들이 아닌가.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토네이도라는 게 있잖아요. 토네이도도 있죠. 허리케인과 토네이도, 사이클론 네. 이게 좀 비슷한 듯 다른데 네. 제가 알기로 토네이도는 작은 허리케인. 그쵸. 아마 이 PD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 토네이도인 것 같아요. 아니 허리케인이 맞아요. 토네이도는 미국 내륙에서 발생하는 거고요. 허리케인은 이 플로리다로 올라오잖아요. 네. 플로리다에 있는 호텔을 잡아놓고 그걸 맞이하는 행사를 예전에 하는 걸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주더라고요. 이거를 보려면은 목숨을 내놓고 봐야 되는데. 아니 근데 당연히 허리케인의 위력이 그렇게 세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만 기다리겠죠. 근데 이게 아마 이 대표님이 곧 얘기하실 텐데 루이지애나 그 허리케인 피해가 발생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싹 사라졌겠죠. 2000년대 들어서면서 어쨌든 허리케인의 강도가 더 세진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전만 해도 그렇게 세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맞아요. 네. 허리케인 어쨌든 해안선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가을의 공포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뭐 최근 100년간 발생했던 최악의 허리케인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예. 그러면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허리케인이 어떤 허리케인인가요? 일단 첫 번째는 그 1992년도 플로리다에 상륙했던 아마 허리케인 앤드류라고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름은 들어봤어요. 네, 지금 거의 이제 30년, 25년 정도 전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규모는 실은 작았는데 그리고 남동부 해안에 상륙했을 때 이제 5급 허리케인이라고 하죠. 5등급. 그러니까 허리케인마다 이제 등급이 있는데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5등급이 어쨌든 가장 큰,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이죠. 그래서 실제 상륙할 때는 이제 3등급으로 약해졌지만 실제로 이제 피해가 훨씬 이제 예상을 넘어섰는데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엄청난 풍속으로 인해서 이제 플로리다 내에 약 12만 7천여 가구가 이제 피해를 입었고 이제 재산 피해도 거의 265억 달러. 지금 돈하면 300조 이상 되는 엄청난 재산 피해가 있어서 현재까지 미국 역사상에 가장 많은 재산 피해를 가져온 허리케인으로 알려져 있죠. 와, 장난 아니군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것도 역시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2012년도에 이번에는 미국 동부 해안에 상륙했던 허리케인 샌디예요. 샌디. 예. 특히 대선 기간에 이제 상륙을 해서 이제 더 유명해진 그로 인해서 이제 대선 후보들도 이제 대선 후보 연설을 다 취소하기도 할 만큼 이제 강력했죠. 예. 그래서 뭐 풍속이 50m에 가까울 정도로 위력이 강했고 뭐 직경도 1,520km 굉장히 컸죠. 특히 이제 허리케인 샌디는 22개 주에 영향을 줬는데 이제 폭우하고 바람, 폭설 이 세 가지를 전부 동반한 아주 독특한 허리케인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비도 오고 눈도 오고 그다음에 바람하고 같이. 그래서 역시 허리케인 샌디도 약 630억 달러, 그러니까 약 72조 이상 손실을 낸 아주 피해 규모가 큰 허리케인이기도 했죠. 예. 샌디가 동부에서 왔다고 하셨잖아요. 네. 동부에서 오는 거는 좀 이례적인 거 아니에요? 굉장히 이례적이죠. 대부분은 남서부죠. 예, 그쪽에서 많이 오는데 동부에서 특히 해안 쪽으로 와서 이제 이게 도시들 뉴욕이나 이 워싱턴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제 피해가 컸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아니 근데 진짜 허리케인이 폭설까지 동반했다는 건 참 이례적일 것 같아요. 아마 이제 11월 달에서 그런 것 같아요. 11월 달에 이제 눈이 올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허리케인이 왔으니까 이제 눈도 오고 그다음에 폭우도 같이 오고. 와. 맞아.
장난 아니군요. 아니 그러면 아까도 잠깐 언급했었던 가장 큰 피해를 준 허리케인 이 얘기도 해주셔야죠. 아마 두 개를 이제 합친 것만큼 더 강력한 허리케인이 2005년도에 왔었죠. 그렇죠. 아마 역시 다 기억하실 거예요. 2005년도 8월에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 아하. 이름은 되게 예쁘지만 그러니까요. 실제로는 시작은 1등급 허리케인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재밌는 건 플로리다도 가로지르고 멕시코만에서 이제 며칠간 머물면서 이제 5등급으로 발달하게 됐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다시 루이지아나 뉴올린스에 상륙하게 되면서 엄청난 피해를 줬죠. 예. 아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카트리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반복하면서 완전히 작살내놨다 이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 AI 허리케인이라고도 하죠. AI가 벌써 이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허리케인이었죠. 그러니까요. 예, 소멸되지 않고 계속 유지하면서 이제 뉴올리언스에 어쨌든 가장 큰 피해를 줬고 이제 피해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뉴올리언스 지역이 이제 80%가 해수면보다 낮기 때문에 그렇죠. 홍수 피해가 엄청났죠. 예. 아마 그 당시 뉴스 보시면 다들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제 헬리콥터 도움 요청하고 그랬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때 실종된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 솔직히 지금 집계는 그 당시 2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은 그 더 많은 인원이 아마 실종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사망자도 거의 2,000명 가까이. 아니 실종은 2만 명이고 사망은 2천 명이고 왜 이렇게 숫자 차이가 나는 거죠? 이제 사망자는 어쨌든 확인이 된 거고 예. 이제 실종자는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아 발견이 안 돼서 예, 아마 이제 홍수였기 때문에 이제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나. 아하. 그러면서 이제 뭐 방화, 약탈, 범죄도 발생하고 그러니까요. 이 지역이 어쨌든 재난 지역으로 선포도 됐고 그러면서 이제 재산 피해도 $1,000억 넘었다는. 아하. 지금까지 그 휴증이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카트리나 그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이제 주민들 중에 일부 주민들은 휴스턴으로 이동을 했다고 해요. 아예 집 자체를 다 이동을 했는데 이번 하비 허리케인이 마침 그 동일한 곳으로 닥쳐서 이재민들이 2번 지금 허리케인 피해를 받은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해요. 그렇죠. 이 합의도 장난 아니게 규모도 컸죠. 그렇죠. 지금 미국 역사상 7번째로 큰 허리케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일단 4등급이었어요. 허리케인 하비는. 그리고 나흘 동안에 거의 1m에 달하는 폭우와 순간 폭우는 뭐 164cm. 그러니까 역사상 역시 가장 많은 폭우를 동반한 허리케인이라고 했죠. 164cm면 웬만한 여성분 키를 넘어서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양이죠. 그러니까요. 한국 국내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양이죠. 사실은. 그 성경도 그렇고 각 나라의 뭐 경전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 보면은 노아의 방주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각 지역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노아의 방주를 저는 안 믿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합의를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공감이 되더라고요. 불가능은 없는 거죠. 이런 데에서 불가능은 없는 거다는 좀 그런데요. 네. 아무튼 이번 피해는 어느 정도였나요? 그래서 홍수로 인해서 3만 명 이상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또 이동을 했고요. 사망자는 한 82명, 그리고 재산 피해는 현재 계속 추산 중인데 뭐 700억 달러에서 뭐 2천억 달러까지 또 역사상 가장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나 좀 예상이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가옥들이 많이 이제 파손이 돼서 특히 보험에 들지 않은 가옥들이 많다고 해요. 아니 미국 가옥들은 보험이 필수 아니에요? 근데 아마 이게 지역의 문제인지 이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 건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가옥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아하. 미국은 천재지변에 의한 이런 것도 커버가 되나 보죠? 되나 봐요. 우리나라는 이런 거 거의 안 해주는데. 그렇죠. 근데 그때 루이지애나 그 홍수가 난 다음부터는 이런 보험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집들은 이런 보험에 가입했었다는 얘기가 있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가입 안 해가지고 피해를 본 가옥들이 많다. 좀 그러네요. 아무튼요. 이렇게 피해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그렇죠. 언제나 자연재해 이후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복구하고 구호해야 될 단체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메리칸 레드크로스를 비롯해서 뭐 유니세프, 마리츠업 다니면서 미국 내에는 어쨌든 주요 자선단체들이 한 20여 군데가 아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해요. 아메리칸 레드크로스는 우리가 아는
네. 그런 적십자 네. 그런 건가요? 그런 걸로 사료됩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설립은 아마 1890년, 10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죠. 아하. 그래서 아마 모든 재난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가서 뭐 구호 물품이나 아니면은 뭐 구호 침대, 의료품들을 이제 공급해주고 또 혈액 공급도 하고 있죠. 예. 아니 근데 이혁준 대표님이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이 단체들이 도움을 잘 줘서 이건 아닐 것 같아요. 도움도 잘 주죠. 예, 어쨌든 이런 다연재 발생했을 때 도움도 많이 주는데 대신 이제 이번 그 허리케인 하비가 이제 미국에서 발생한 다음에 이제 미국 국민들 이제 조금씩 눈을 뜬 부분이 몇 가지 이슈가 좀 있었어요. 어떤 이슈? 특히 이제 그 아메리칸 레드크로스의 총재가 이제 나와서 이제 방송 인터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모금한 금액이 어느 정도가 피해에 쓰이냐고 물어봤을 때 이제 대답을 잘 못한 거죠. 총재가 그걸 모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근데 뭐 비단 레드크로스뿐만 아니라 다른 지금 자선 단체들도 이 명확하게 본인들이 모금한 금액에 대해서 얼마나 실제 피해 지출하는지에 대한 투명성이 이제 별로 알려지지 않은 거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팟캐스터들이나 이제 SNS 등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이제 또 이제 분석하면서 이제 국민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거죠. 예. 아니 이 얘기는 한마디로 이런 자선 단체들이 자금 유용을 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뭐 좀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일단 투명하지 못한 지출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자선단체에서 일하는 이제 주요 경영진이나 이제 직원들의 보수가 너무 높다는 거.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모금된 금액에 비해서 얼마나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정보를 캐다 보니 저희가 예상했던 것만큼 활발하게 이제 구호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주요 쟁점이죠. 그러면요. 네. 이 미국 팟캐스트에서 네. 구체적으로 단체와 네. 그 금액 네. 또 금액 중에 얼마만큼 이 피해자분들에게 돌아갔는지 이러한 수치를 공개를 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공개를 한 것도 있지만 공개하지 않은 것도 많고요. 그리고 이게 공개 의무는 실은 없다고 해요. 네. 자선 단체에서. 네. 그리고 일단은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일 궁금한 거는 그거잖아요. 저희가 10,000원을 기부하면 최종적으로 피해자들한테 얼마가 갈지. 근데 그 답이 실은 모른다예요. 현재까지는. 그래요? 네. 아니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10,000원을 기부하면 10,000원이 다 가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은 다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요? 다 못 간다는 거죠. 아니, 물론 거기 이제 상근 직원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네. 그분들 임금은 빼고 네. 뭐 사무실 렌탈료 네. 이런 것까지 빼더라도 네. 그래도 한 8,000원, 9,000원은 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짐작은 해보는데 그것조차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지금 안 되지 않나 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레드크로스에 대해 경우 이제 말씀드리면 2010년 이제 하이티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제 그 5억 달러 정도 모금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 한 6천억 정도 됐죠. 그러면서 이제 약 13만 개 정도의 이제 가옥을 이제 지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제 감사를 해 보니 실질적으로 6개 정도만의 가옥을 지은 걸로 좀 알려진 거죠. 아니 정도껏 차이가 나야지 13만 개를 지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은 건 6개밖에 안 된다고요? 6만 개도 아니고요? 네, 6개요. 이건 너무했네. 또 놀라운 건 이제 이 중에 이제 1억 2,500만 달러 약 한 3분의 1 정도죠. 그 금액은 이제 내부 운영비로 사용을 했다고 알겠어요. 아니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요? 나머지 금액은 실은 공개를 거부를 했어요. 어디다 썼는지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이야. 특히 이제 허리케인 샌디 때도 약 3억 달러 정도, 한 4,000원, 3,500억 정도 모금이 됐는데 대외적으로는 이제 재난 복구와 구호에 모두 사용됐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제 시민단체들에서 정보공유법에 의해서 지출 내역 공개 요구했을 때는 이제 법률회사를 고용해서 영업비밀이라는 미명하에 이제 지출 공개를 거부했죠. 이야. 영업비밀은 일반 사기업 민간 기업에서나 쓰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수익을 내는 기업들이 실은 영업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자선단체가 수익을 낼 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또 보니 이제 자선단체들을 운영하는 CEO들을 보니까 엄청난 보수를 갖고 있는 거죠. 본인들은 수익을 올리고 있군요.
예,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왜 여기 이 자선단체에 들어오는지도 보면 이제 모금의 극대화도 또 있어요. 목표 중에 하나가. 네, 그렇다 보니까 더 많은 보수를 주고 과거 이제 기업 큰 대기업에서 이제 마케팅이나 이제 영업을 했던 사람들을 이제 영입해서 이제 모금액을 늘리는 그게 이제 대부분의 자선단체가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네. 기부와 영업은 뭔가가 안 어울리는데 네. 기부를 많이 받기 위해서 네. 영업맨들을 영입한다? 네. 이건 너무나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데 이제 보시면 좀 이해는 되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마 저희가 유니세프라고 알고 있는 예, 자선단체 있잖아요. 네. 유니세프 유명하죠. 네. 전 세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아마 전 세계적으로 6천억 정도의 지출을 하고 있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자선단체인데 예. 여기에 칼스턴이라는 사장님 연봉이 얼마 정도 될지 예상되세요? 이거는 비영리잖아요. 예. 그러면은 혹시 무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대부분의 무임이라고 알고 있죠, 실은 자선단체는. 예. 근데 이분은 1년에 45만 불 정도 받아요. 그러니까 5억이 넘죠. 45만 불. 네, 한 5억 2천 정도. 이제 루머에는 뭐 롤스로이스까지 타고 다닌다고 했지만 오. 그건 아니었고요.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 5억 이상 이제 보수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아메리칸 레드크로스 게일 맥거번 사장도 50만 달러 넘는 보수를 받고 있죠. 이야. 그 외에 다른 미국 내 자선단체들의 경영진들도 대부분 다 50만 달러 이상 연봉을 받고 있어요. 아니 모금액을 늘리는 거 이거는 뭐 좋은 일인 것 같은데 네. 이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CEO들에게도 5억 원 연봉을 줘야 된다. 네.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자선단체에서는. 보너스는 별개입니다. 여기에 보너스 또 주는 거예요? 이제 실적에 따라서 보너스가 또 지급이 되죠. 아이고. 그러니까 아마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메리칸 레드크로스의 맥거번 사장 같은 경우는 한 6만 불 정도의 보너스를 추가로 이제 받고, 그다음에 개인이 지출할 수 있는 규모도 거의 무제한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죠. 아니 법인카드를 무제한으로 쓴다고요? 네. 아이고. 특히 이제 이분 백그라운드를 보면 이분은 어쨌든 피델리티 투자 자문사에서 일을 했고, 그다음에 AT&T 마케팅 부사장을 했던 분이에요. 어허. 아니 이런 자선단체의 CEO 정도 되면 기존에 이런 자선단체에서 했던 분들이 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오시는 분들 보면 비영리 단체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죠. 그래요? 예. 마케팅이나 어쨌든 영업 그쪽에 대부분 이제 경력 가지신 분들이 와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네. 이 CEO 연봉도 그렇고 돈을 얼마나 걷어서 얼마나 실제로 이 필요한 분들에게 줬는지를 잘 공개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부 운영비가 심지어 30%에 이른다. 이거 뻔한 얘기 아닙니까? 이거를 자선을 빙자한 자신들의 비즈니스. 이걸로 결론이 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제 역사도 깊고, 예, 어쨌든 자원봉사자들은 어쨌든 열심히 이제 피해 복구나 피해를 받은 분들한테 이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제일 지금 궁금한 부분들은 아마 이제 실제 기부했을 때 피해자한테 전달되는 금액일 거예요. 그렇죠. 예, 이제 독립적인 기관에서는 이제 어떤 기관은 저희가 10,000원을 기부하면 그 중에 1,000원도 안 간다고 하는 극단적인 1,000원이면 10%도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비관론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9,000원까지 전달된다는 의견까지 굉장히 다양한데, 예. 이제 그 Think Before You Donate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아하. 이제 그 일단 기부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라는 사이트죠. 그러니까요. 이제 여기 내용에서는 자선단체들 대부분이 실은 지출액 비중이 10%도 안 된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어요. 내용. 그래요? 예. 그러나 이제 실사를 해보니 그렇게 낮지는 않고, 이제 아메리칸 레드크로스 같은 경우는 대략 지금 그 NPR 같은 방송국에서 분석을 해보니 약 모금 활동에 쓰이는 비용 그게 전체의 한 4분의 1 정도 된다고 해요. 아하.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모금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모금하기 위해서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비용이 25%가 넘는 거예요. 어허. 그 다음에 내부 관리비하고 운영비로 약 10% 정도 쓰이고, 그 외에서 결국 실제로 피해자들한테 전달되는 금액은 한 40% 정도가 될 걸로 추측하고 있고요. 예, 모금 활동에 쓰이는 비용. 네. 이거 자원봉사. 네. 이걸로 하는 거 아니었어요? 자원봉사도 있는데 예. 이제 비용을 지급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더 많이 이제 팔수록 이제 더 이제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상근 직원인지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건지 요것조차도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투명하지 않고 했더니 외부에 그러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매년 본인들의 그 성과를 웹사이트에 공개는 하는데 그에 대한 감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할지는 알 수 없죠. 아니 그러면 유니세프 같은 데에서도 예. 비슷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통계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약 70% 미만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00원을 기부하면 한 7,000원 미만이 실제 피해자들한테 가고 나머지 금액은 이제 내부 뭐 운영비나 아니면 모금비 뭐 그런 식으로 활용되는 거죠. 그렇군요. 어디다 쓰는지 알 수 없는 거죠. 더 문제는. 예. 아니 그러면 진짜 이거 자금 유용을 했다는 의심이 충분히 가겠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엉뚱한 데 쓰이는 경우도 많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아메리칸 레드크로스의 예를 들었는데 이제 2001년도 이제 9.11 테러 이후에 새로 이제 자유기금이라는 이제 금액을 모금했는데 한 6,500억 정도 모금을 했대요. 많이 모금했네요. 네. 근데 그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만 실제로 이제 피해자들한테 이제 사용이 됐고 나머지 금액은 이제 국회에서 이제 청문회에서 이제 밝혔는데 이제 테러와의 전쟁에 사용됐다고 한 거죠. 아니 자선 단체가 테러와의 전쟁을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테러와의 전쟁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지출을 했다는 거죠. 아이고. 이거는 그럼 미 국방부에서 쓸 돈을 네. 미국 적십자에서 썼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테러와의 전쟁 예산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 동의를 얻지 않고 그냥 집행한 거죠. 아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적십자는요 아군 적군을 가리지 않잖아요. 테러는 별개인가요? 별개로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게 아닐까. 이거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쓸 돈을 미국 적십자에서 대신 내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리 지불한 거죠. 예. 이거 굉장히 이상한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지만 점점 이 자선단체들의 그 불투명한 집행이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건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정부의 어떤 한 세력 그리고 국방부의 또 다른 세력 그리고 이 자선단체가 은밀하게 결탁을 할 수 있다. 이런 의심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아메리칸 레드크로스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아마 임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통령이 임명을 미국 해요? 대통령이 임명을 하죠. 어허. 그러니까 미국은 실제로 대통령이 그 체어맨뿐만 아니라 17명의 보드 멤버를 다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요. 아하. 그래서 지금 그 체어맨은 부시 대통령이 어쨌든 임명한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계속. 그리고 레드크로스는 미국 군인이나 경찰이 대동이 돼서 활동이 가능해요. 그래요? 이제 해외 보시면은 미국 군인들이 레드크로스에 가서 이제 뭐 보호를 한다든지 그런 일들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정말 초월한 조직이죠. 이게 미국만 그런 거죠? 우리나라는 안 그런 것 같던데? 한국은 그럴 리가 없죠. 예. 한국은 아주 잘 효율적으로. 그러고 보니까 한국 적십자도 박근혜 시절에 김성준가요? 그렇죠. 그 아줌마를 임명하지 않았나요? 총재로? 그랬나요? 저희가 찾아보니까요. 우리나라 적십자 총재는요. 중앙위원회에서 후보를 선발하면 대통령이 인준만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어차피 뭐 박근혜가 자기 원하는 사람을 인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다르네요. 그러니까요. 미국이랑은 살짝 다른데 어차피 결론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 거랑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무튼요. 그렇게 되면 이런 대통령과 관련된 그 자선단체의 의혹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대통령을 은퇴하고 자선단체를 만드는 경우도 있죠. 그게 바로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빌 클린턴. 네. 2001년 이제 은퇴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인도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었어요. 구자라트에서요. 그랬었죠. 네. 그래서 한 2만 명 이상이 사망을 한 큰 재난이었는데 그랬었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제 어쨌든 구조와 자선을 위해서 이제 시점에서 빌 클린턴이 아메리칸 인도 재단을 설립을 해요. 그리고 이곳에 체어맨으로 오면서 이제 독점적인 주의로 미국 내에서 모금한 금액을 전부 이제 인도에 쓸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죠. 미국에도 인도계 사람들이 많잖아요. 엄청 많이 모금을 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약 한 10억 달러, 그러니까 1조 한 2천억 정도 모금이 된 걸로 알려졌는데,
실제로 피해 지역에 지원된 금액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지금 의혹이 있었죠. 아니 그러면 9억 달러가 어디로 사라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잘 관리를 하고 계시겠죠. 누가 내 기부금을 훔쳤을까? 역시 이 재단도 지금까지 어떤 종류 감사를 받지 않고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예. 그 이외에도 이제 인도네시아나 태국에서 발생한 쓰나미에도 관여했으나 이제 장부 공개나 그런 획기적인 투명성이 없는 상태로 지금까지 와 있죠. 아니 그러면 네. 이런 의혹도 가능하겠네요. 힐러리가 네. 대선에 나왔었을 때 네. 그때 자금으로 쓰인 게 아닐까? 아, 네, 그걸 이제 파다가 이제 팠던 사람들이 죽었죠. 자살을 많이 했죠. 자살을 근데 했다고요? 그럴 줄 알았어. 자살 당했겠죠. 아마 고민이 많으셨겠죠. 뭐 아무튼 이 얘기는 네. 미국 팟캐스터에 나온 얘기죠. 아, 그럼요. 지금 미국 팟캐스트들이 지금 나오는 특히 최근 이제 에피소드들 보면 레드크로스에 대한 게 많고요. 그다음에 클린턴 재단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와하, 특히 이제 장난 아니군요. 뭐 클린턴 재단 같은 경우 2010년에 발생했던 하이티 지진 그때도 독점적으로 자선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유엔하고 같이 이제 1,000만 명의 이제 이재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1인당 $1,000씩 지원을 하자고 하면서 모금을 했는데 그게 무려 130억 달러가 넘었다고 해요. 아하. 거의 15조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하이티에 전달된 금액에 대한 정보는 아직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근데 저는 여기서 이 독점이란 말에 상당히 거슬림이 많아요. 뭐냐면요. 이 기부나 이런 거는 여러 사람이 십시일반으로 많이 도울수록 좋은 건데 왜 이런 자선 활동, 기부 활동을 독점적으로 하게 만들어 주나요? 더 열심히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게 여기에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이미 자선은 비즈니스다. 그러니까 왜 회계장부를 공개할 의무가 없고 감사를 해야 될 의무가 없는 건지 이 자선을 빙자해서 뭔가 비자금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투명해져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많은 팟캐스트들도 오히려 이 자선단체들이 더 투명해져야 이제 국민들이 안심하고 계속 자선을 할 텐데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이제 국민들도 이제 믿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믿고 맡길 만한 자선단체가 정말 찾기 힘들어지는 거죠. 예. 아니 이거는 우리나라보다도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기부 단체, 자선 단체들은 그 회계 장부를 다 공개하게 돼 있거든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걸 다 볼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미국은 이걸 아예 공개를 안 한다. 이게 무슨 똥배짱인지 모르겠네. 이제 물론 이제 회계 방식으로 어떻게 쓰고 얼마나 그러니까 저도 이제 회계 장부를 봤는데 이제 뭐 매출이나 매입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더 상세한 내용은 실은 이제 알려져 있지 않죠. 그러니까요. 아니 아름다운 재단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어디다 돈을 썼는지 그 100원 단위까지 다 철저하게 나와 있거든요. 저도 굿네이버스에 지금 거의 6년 이상 했는데 거기도 매년 지출 내역들이 아주 잘 공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아름다운 재단 지금 10년째인데 매년 연말 되면요. 어디다 돈을 썼는지 이만한 책자로 보내줘요. 물론 그거 제가 자세히 읽어보진 않지만 숫자가 빼곡히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한국하고는 이제 관련 없이 미국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인 거죠. 예. 아, 그러고 보니까 저는 이제 저희가 했던 방송 그 텍스트 요약본을 네이버 블로그에 자주 올리거든요. 그러면은 한 번 올릴 때마다 해피빈이라는 포인트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어디 엿바꿔 먹고 그런 건 아니고 요거는 오로지 기부만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해피빈이 한 알에 100원인가 그렇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수년간 이 블로그에 올린 글이 한 몇백 개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게 매년 한 번씩 연말 정산을 하겠느냐? 이런 공지가 떠요. 심지어 제가 돈을 낸 것도 아니고 그냥 네이버 재단에서 주는 그 해피빈 그 콩을 저는 받아서 기부를 했을 뿐인데도 이게 연말 정산에 적립이 되도록 하겠느냐? 뭐 이런 게 뜬다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만약에 콩을 제대로 안 쓰게 되면 두부라도 만들어 먹으면 되잖아요. 이건 온라인 콩이기 때문에 두부 못 만들어요. 온라인 두부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만큼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번 허리케인 하비로 인해서 피해가 있었죠. 근데 긍정적인 면이라고 한다면 이제 국민들이 좀 더 자선단체에 좀 투명하지 못한
무책임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참에 진짜 네. 나는 직접 송금하겠다. 네. 당신의 계좌를 알려달라. 이런 움직임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발생하는 게 이제 좀 오히려 이제 피해 지역에 이제 시나 이제 도청 그런 쪽으로 이제 아예 하면 이제 거기서 직접 도울 수 네. 있게. 네 그렇게 하는 움직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투명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거는 한국익은 아니라는 거. 그렇죠. 다시 한번. 아니 근데 한국의 일부 나쁜 단체들도 비슷한 짓거리를 해요. 한 달 전쯤인가 아주 난리가 났었던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대학생들이나 그 모집자들을 모아놓고 받은 기부금을 가지고요. 그 단체 운영자들은요. 해외 나가서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그게 동영상에 그대로 찍혔잖아. 서글픈 현실이죠. 그러니까요. 그 피해 현장에 있는 아이들한테 춤을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돈 받은 거 가지고 지네들이 호텔에서 멋지게 놀고 있는 모습을 그거를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그걸 찍었는데 그게 공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단체가 아주 작살이 나버렸죠. 그런 단체는 진짜 작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지금까지 이 대표님과 함께 허리케인이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쳐주는가 살펴보다 보니까 열불이 터지네요. 이 기부단체 이거 제대로 저희가 선택해야 된다는 이런 깨달음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죠. 그러니까요. 기부하기 전에 항상 먼저 그 제대로 된 기부단체인지 먼저 확인하는 꼼꼼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미국 하면 그래도 기부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로 알고 있었는데 기부하는 분들은 많죠. 예, 네. 정작 그 기부를 실천을 해서 도와줘야 할 분들은 이거를 유용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니까 굉장히 뒤통수 어택인데. 그러니까 자신한테 기부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진짜 있지 않은지 혹시 우리나라에서도 있지 않은지 저희가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번 시간에는 어떤 거 살펴주실 건가요? 요즘 어쨌든 가상화폐가 계속 뜨거운 감자잖아요. 또 최근에 이슈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또 저희가 가상화폐를 할 때마다 꼭 가상화폐가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최근 좀 많이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다음번에는 다시 현재 최근 변화된 상황을 한번 보면 어떨지. 그거 재밌겠네요. 네. 예. 그리고 최근에 본 외신 중에 제 기억나는 게 파이낸셜 타임즈였나? 네. 비트코인의 가치는 제로다. 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제로가 되고 싶은가 보네요. 예. 아무튼 그런 뉴스까지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번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석 잘 보내십시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제품을 디자인 예전보다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시간이 더 걸려서 최대한 당겨서 파겠습니다. 네. 예. 네. 저희가 네. 살짝 그 사진을 봤잖아요. 네. 상당히 이게 기존 백팩이랑은 좀 많이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긍정적인 부분으로 맞습니다. 네. 네. 더 모던해졌죠 디자인. 네. 저희 파티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니까 코스코에 네. 그 타거스에 소개해주신 그 백팩을 사기 위해서 갔는데 네. 그분이 갔던 그 매장에는 네. 가방이 매진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야만 했던 죄송합니다. 예, 네. 그런 또 사연을 올려주신 분이 계신데 네. 정말 잘 팔리나 봐요. 네, 그래서 실은 저희가 지금 또 바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추석 전에 이제 물건을 다시 채워 넣기 위해서 이제 비행기로 또 공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가방을 비행기로 공수하는 게 가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니죠? 아니, 가격 갔죠 다. 예. 가격 갔고요. 대신 이제 저희가 수익이 없어진다는. 예. 한국 지사에서 까인다는 거죠? 예. 네. 그렇지만 뭐 기쁜 마음으로. 네. 예. 아니 한국에서 기획한 모델로 그거 반가에 하시면 되잖아요. 아 물론이죠. 네. 예. 소비자들 이렇게 좋아하셔야 된다면야 뭐 언제든지. 예. 할 수 있습니다. 듣자 하니 그 태양광 방송하시는 심정현 대표님도 사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아, 주변 분들 많이 사신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아니 저희 주변에도 네. 많은 분들이 그거 사셨다고 네.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역시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의 위력이 느껴지시죠? 아, 그러게 말입니다. 네. 앞으로 더 기대가 됩니다. 예. 그래서 조만간 타거스도 광고를 하겠다는. 아, 물론이죠. 네. 아니 저희가 막 이렇게 막 얽혀놓고 막 있어요. 예, 강매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농담이고요.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지난번 시간에 예고를 해주셨는데요. 허리케인이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해외 팟캐스터에서도 많은 분석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일단 미국은 매년 이제 6월부터 11월 사이에 꼭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허리케인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인명 피해도 주고 특히 이제 뭐 강한 폭풍 바람, 뭐 파도, 폭우 걸로 인해서 이제 이재민도 많이 발생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재산도 많이 손실되기 때문에 예. 어쨌든 지난 100년 역사를 봤을 때 이제 미국은 이 허리케인은 그동안 언제든지 이 피해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런 자연재해 중에 하나죠. 그렇죠. 아니 그런데 예전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더니만 미국인들 중에서는요, 이 허리케인이 올라오는 길목에 있는 호텔을 잡아놓고 허리케인을 맞이하는 행사를 한다, 파티를 한다, 뭐 이런 것도 있었더라고요. 굉장히 용감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요.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허리케인의 위력이 세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때 정보가 많이 유통되지 않았기 때문에 허리케인이 마침 그 동일한 곳으로 닥쳐서 이재민들이 2번 지금 허리케인 피해를 받은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해요. 그렇죠. 아, 이 합의도 장난 아니게 규모도 컸죠? 그렇죠. 지금 미국 역사상 7번째로 큰 허리케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일단 4등급이었어요. 허리케인 예. 합의는. 그리고 나흘 동안에 거의 1m에 달하는 폭우와 순간 폭우는 뭐 164cm. 그러니까 역사상 역시 가장 많은 폭우를 동반한 허리케인이라고 했죠. 어휴, 164cm면 웬만한 여성분 키를 넘어서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양이죠. 그러니까요. 한국 국내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양이죠. 사실은. 와. 그 성경도 그렇고 각 나라의 뭐 경전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 보면은 노아의 방주 네.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각 지역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노아의 방주를 저는 안 믿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합의를 보니까 네.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예, 공감이 되더라고요. 불가능은 없는 거죠. 아우, 이런 데에서 불가능은 없는 거다는 좀 그런데요. 네. 네. 아무튼 이번 피해는 어느 정도였나요? 그래서 홍수로 인해서 어쨌든 3만 명 이상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또 이동을 했고요. 사망자는 한 82명, 그리고 재산 피해는 현재 계속 추산 중인데 뭐 700억 달러에서 뭐 2천억 달러까지 또 역시 역사상 가장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나 좀 예상이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가옥들이 많이 이제 파손이 돼서 예. 특히 보험에 들지 않은 가옥들이 많다고 해요. 아니 미국 가옥들은 보험이 필수 아니에요? 근데 아마 이게 지역의 문제인지 이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 건지 예.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가옥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아하. 미국은 천재지변에 의한 이런 것도 커버가 되나 보죠? 되나 봐요. 네. 우리나라는 이런 거 거의 안 해주는데. 그렇죠. 근데 그때 루이지애나 그 홍수가 난 다음부터는 이런 보험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웬만한 집들은 이런 보험에 가입했었다는 얘기가 있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가입 안 해가지고 피해를 본 가옥들이 많다. 좀 그러네요. 아무튼요, 이렇게 피해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그렇죠. 언제나 자연재해 이후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복구하고 구호해야 될 단체들이 이제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아메리칸 레드크로스를 비롯해서 뭐 유니세프, 마리츠업 다니면서 미국 내에는 어쨌든 주요 자선단체들이 한 20여 군데가 아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해요. 예. 네. 아메리칸 레드크로스는 네. 우리가 아는 그런 적십자 그런 건가요? 그런 걸로 사료됩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설립은 아마 1890년,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죠. 아하. 그래서 아마 모든 재난이 발생하면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9월 29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팟캐스트에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시는 한국 타거스의 이혁준 대표님 모셨거든요. 엄청 바쁘게 지나셨다면서요. 얼굴이 반쪽이 되셨어요. 아, 네, 살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예. 네, 저희가 지금 9월 이제 연 마감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새롭게 이제 신제품 준비도 하면서 이래저래 바쁘게 지내고 있네요. 아하. 혹시 일본을 자주 가셔서 네. 그 방사능에 노출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게 살이 많이 빠지네요. 아, 그렇군요. 아니,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 전에 멋진 아이돌과 사진을 찍으셨잖아요. 네.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일부러 살을 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모델 중에 한 명이 이제 아이돌 그룹 친구인데 얼굴이 굉장히 작더라고요. 예. 그래서 같이 찍으면 너무 이제 크게 보일까봐. 아니, 근데 사진이 네. 너무 잘 나왔어요. 네, 그래서 머리까지 짧게 자르고 사진 찍었죠. 네, 최대한 머리를 작게 보이려고요. 예. 아니, 나이 차이가 네. 실제로는 20살이잖아요. 사진상으로는 10살도 안 돼 보이는데요? 뭐 삼촌뻘이라고들 하시더라고요. 네, 다행히. 네. 예. 아니, 근데 네. 그 사진을 찍은 이유를 좀 네.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 경쟁사들, 어쨌든 백팩 만드는 회사들은 대부분 이제 연예인들을 많이 쓰죠. 그렇죠. 네, 근데 저희는 좀 더 발상의 전환을 해서 좀 활동성 있고 그 다음에 좀 젊은 층을 다가가기 위해서 이제 아이돌 그룹 멤버를 이제 저희 광고 모델로 선택을 했죠. 아, 그 아이돌이 어딘지를 공개하실 수 있나요? 그건 이제 아마 다음번 방송 때쯤이면 제가 미리는 모르겠고, 대신 이제 젊은 아이돌 그룹이에요. 하나는 남자 그룹, 하나는 여자 그룹. 아하. 아직 도장을 안 찍으신 건가요? 네, 그렇죠. 도장은 아. 찍기 직전이네. 물론 이제 거의 확정됐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서. 아하. 그래서 했습니다. 네. 아니, 도장 찍기 전에 사진부터 찍고 그다음에 영상도 찍고 그런 건가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예. 이제 다들 의욕이 넘치다 보니 아하. 그렇게 하다 됐네요. 예. 아니, 그러면 그 멋진 사진과 영상은 언제쯤 볼 수가 있나요? 아마 추석 지난 다음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나올 것 같고요. 예. 본격적으로 아마 11월. 11월요? 네, 그때부터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 아이돌이 들고 있는 그 백팩은 그 전에 얘기하셨던 네. 한국 타거스에서 네. 미국 본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네. 전략적으로 만든 그 모델인가요? 예, 그 무기죠. 예, 제 무기인데. 아하. 네. 그럼 판매는 광고보다는 좀 빨리 이루어지지 않나요? 아마 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 같이. 그래서 역시 허리케인 샌디도 약 630억 달러, 그러니까 약 72조 이상 손실을 낸 아주 피해 규모가 큰 허리케인이기도 했죠. 예. 샌디가 동부에서 왔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동부에서 오는 거는 좀 이례적인 거 아니에요? 굉장히 이례적이죠. 대부분은 남서부죠. 예, 예. 그쪽에서 많이 오는데 동부에서 특히 해안 쪽으로 와서 이제 이게 도시들 뉴욕이나 이 워싱턴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제 피해가 컸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아니, 근데 진짜 허리케인이 폭설까지 동반했다는 건 참 이례적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11월 달에서 그런 것 같아요. 11월 달에 이제 눈이 올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허리케인이 왔으니까 이제 눈도 오고 그다음에 폭우도 같이 오고. 와, 맞아요. 장난 아니군요. 아니, 그러면 아까도 잠깐 언급했었던 가장 큰 피해를 준 허리케인 이 얘기도 해주셔야죠. 그 아마 두 개를 이제 합친 것만큼 더 강력한 허리케인이 2005년도에 왔었죠. 그렇죠. 아마 역시 다 기억하실 거예요. 2005년도 8월에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 아하. 이름은 되게 예쁘지만 그러니까요. 실제로는 시작은 1등급 허리케인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재밌는 건 플로리다도 가로지르고 멕시코만에서 이제 며칠간 머물면서 이제 5등급으로 발달하게 됐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다시 루이지아나 뉴올린스에 상륙하게 되면서 엄청난 피해를 줬죠. 예. 아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카트리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반복하면서 완전히 작살내놨다 이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 AI 허리케인이라고도 하죠. AI가 벌써 이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허리케인이었죠. 그러니까요. 이게 소멸되지 않고 계속 유지하면서 이제 뉴올리언스에 어쨌든 가장 큰 피해를 줬고 이제 피해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뉴올리언스 지역의 이제 80%가 해수면보다 낮기 때문에 그렇죠. 홍수 피해가 엄청 났죠. 예. 아마 그 당시 뉴스 보시면 다들 지붕에 올라가서 이제 헬리콥터 도움 요청하고 그랬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때 실종된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예, 솔직히 지금 집계는 그 당시 2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은 그 더 많은 인원이 아마 실종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사망자도 거의 2,000명 가까이. 아니 실종은 2만 명이고 네. 사망은 2천 명이고 네. 왜 이렇게 숫자 차이가 나는 거죠? 이제 사망자는 어쨌든 확인이 된 거고 예. 이제 실종자는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아 발견이 안 돼서. 예, 아마 이제 홍수였기 때문에 이제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나. 아하. 그러면서 이제 뭐 방화, 약탈, 범죄도 발생하고 그러니까요. 이 지역이 어쨌든 재난 지역으로 선포도 됐고 그러면서 이제 재산 피해도 1,000억 달러가 넘었다는. 아하.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이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카트리나 그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이제 주민들 중에 일부 주민들은 휴스턴으로 이동을 했다고 해요. 아예 집 자체를 다 이동을 했는데 이번 하비 허리케인 예. 아마 예, 정말 용감하셨던 분들이 아닌가.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토네이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토네이도도 있죠. 허리케인과 토네이도, 사이클론 네. 이게 좀 비슷한 듯 다른데 네. 제가 알기로 토네이도는 작은 네. 허리케인. 그쵸. 아마 이 PD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 토네이도인 것 같아요. 아니 허리케인이 맞아요. 토네이도는 미국 내륙에서 발생하는 거고요. 허리케인은 이 플로리다로 올라오잖아요. 네. 플로리다에 있는 호텔을 잡아놓고 그걸 맞이하는 행사를 예전에 하는 걸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주더라고요. 이거를 보려면은 목숨을 내놓고 봐야 되는데. 아이 근데 당연히 허리케인의 위력이 그렇게 세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만 기다리겠죠. 근데 이게 아마 이 대표님이 곧 얘기하실 텐데 루이지애나 그 허리케인 피해가 발생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싹 사라졌겠죠. 그 2000년대 들어서면서 어쨌든 허리케인의 강도가 더 세진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전만 해도 그렇게 세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맞아요. 네. 허리케인은 어쨌든 해안선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가을의 공포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뭐 최근 100년간 발생했던 최악의 허리케인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예. 그러면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허리케인이 어떤 허리케인인가요? 일단 첫 번째는 그 1992년도 플로리다에 상륙했던 아마 허리케인 앤드류라고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이름은 들어봤어요. 네, 지금 거의 이제 30년, 25년 정도 전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규모는 실은 작았는데 그리고 남동부 해안에 상륙했을 때 이제 5급 허리케인이라고 하죠. 5등급. 그러니까 허리케인마다 이제 등급이 있는데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5등급이 어쨌든 가장 큰,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이죠. 그래서 실제 상륙할 때는 이제 3등급으로 약해졌지만 실제로 이제 피해가 훨씬 이제 예상을 넘어섰는데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엄청난 풍속으로 인해서 이제 플로리다 내에 약 12만 7천여 가구가 이제 피해를 입었고 이제 재산 피해도 거의 265억 달러. 지금 돈 하면 300조 이상 되는 엄청난 재산 피해가 있어서 현재까지 미국 역사상에 가장 많은 재산 피해를 가져온 허리케인으로 알려져 있죠. 와, 장난 아니군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것도 역시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2012년도에 이번에는 미국 동부 해안에 상륙했던 이제 허리케인 샌디예요. 아, 샌디. 네. 특히 대선 기간에 이제 상륙을 해서 이제 더 유명해진 그로 인해서 이제 대선 후보들도 이제 대선 후보 연설을 다 취소하기도 할 만큼 이제 강력했죠. 예. 그래서 뭐 풍속이 50m 가까울 정도로 위력이 강했고 뭐 직경도 1,520km 굉장히 컸죠. 특히 이제 허리케인 샌디는 22개 주에 영향을 줬는데 이제 폭우하고 바람, 폭설 이 세 가지를 전부 동반한 아주 독특한 허리케인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비도 오고 눈도 오고 그다음에 바람하고